그래, 이제 우리 진짜 모평균의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모평균의 추정. 그래,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어? 봐. P. 방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구했잖아. P, X바가 뭐 A 이상일 확률 또는 뭐 A 이하일 확률 요런 거를 구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런 확률을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요런 확률을 구할 때 우리는 누구에 대한 분포를 봤어? X의 분포를 봤어요? 아니면 X바에 대한 분포를 봤어요? X바에 대한 분포를 봤죠. X바에 대한 분포를 봐서 X바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 요거를 따르는 거잖아. 맞아요? 뭘 또 맞아요. 누구를 따르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잖아. 맞습니까? 요거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어? 한번 다시 복습하잖아, 지금. 요 x바를 누구로 바꾸고 z로 바꾸고 a에서 누구를 빼고 평균을 빼고 누구로 나눠주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고를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구했는데 이제는 요런 걸 한번 구해볼게요. 요런 거. 우리가 P X 바 빼기 M 이 녀석의 절대값이 누구 이하? K 시그마 이하 요런 확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이게 뭔지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들려주는 거야. 얘는요 X바가 뭐예요? 표본 평균이 누구하고 모평균하고의 차이가 표준 편차의 K배 이하일 확률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 표준 편차의 K배 이하에 들어갈 확률. 맞습니까? 근데 요렇게 바꿀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꿀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때 표준 편차는 누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 x바에 대한 분포니까 이제 이런 녀석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녀석은 얘를 풀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P 이 녀석 절대값을 풀면 x바 마이너스 m은 k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k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 양변에다가 m을 더해주면 얘는 m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m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이해 단계예요. 이해 단계. 우리는 지금 이 단어 굉장히 쉽다라고 했어. 이걸 하라는 게 아니야. 이 의미가 이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추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래. 식이 막 이렇게 그래. 절대값 갑자기 절대값. 근데 어려운 절대값은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해야 돼? P 요걸 Z로 바꾸면 지금까지 했던 그 행위로 얘를 Z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누구 빼고 평균 빼고 누구로 나눠주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야. 평균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예요. 평균 빼고 m 빼고 루트 n분 조금 암산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타내주니까 마이너스 k에서부터 여기는 m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니까 k까지. 그치? 이렇게 간단하게 됐죠. 표준화를 시켰더니.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누가 x바가 지금 x바와 m의 차이가 요거를 풀었을 때
Z는 마이너스 K에서부터 K까지, 마이너스 K에서부터 K까지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뭔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가 이거 이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차이가 표준편차의 K배만큼 됐을 때 그 확률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럼 이 K는 우리가 뭐 정규분포표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뭐 아까 K가 만약에 2가 나왔어. 2. K의 값이 만약에 2야. 이런 상황에서 K가 2야 라는 거는 K가 2야. 여기가 2야. 그러면 정규표 4772예요. 4772. 0.477이. 0.477이 더하기 0.477이니까 얼마예요? 0.954가 되겠지. 아, 이런 확률이 0.954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 차이가 만약에 K가 2였다면 K를 2로 썼을 때 표준편차의 2배만큼의 차이만큼 존재하는 편차죠. 그죠? 편차가 K의 표준편차의 2배만큼의 차이에 위치해 있을 수 있는 2배 이하일 확률이 얼마가 된다고? 0.954가 된다고. 오케이? 그렇게 구할 수 있잖아.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정에다가 이용을 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X바가 이 사이에 있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M이 X바의 관계, M을 지금 생각을 했을 때, M을 기준으로 놓고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M을 기준으로 한번 식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푸는 건데, 이번에는 M으로 식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P. 여기서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P. 여기서는 누구를 넘겼어? M을 넘겼잖아. M을 넘기지 말고 X바를 넘겨보자고. X바를 넘겨보니까 어떻게 돼요? X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K 루트 M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K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걸 푸는 거나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는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줘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1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M은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얘가 더 큰 거예요. X바 플러스 K 루트 M분의 시그마. 이쪽은 X바 마이너스 K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아까 우리가 K가 얼마였을 때? K가 2이면 이 녀석의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고? 0.9542가 나온다고. 그러면 K가 3이면 더 큰 확률이 나오겠죠? K가 4면 더 큰 확률이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정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얘가 뭐야? 얘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정리를 좀 해봐야 돼. 책에는 이런 거 안 나왔잖아. 책에는 이런 논리 자체가 안 나왔잖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봐야 아 이거 때문에 이렇게 쓰는구나. 근데 그건 내가 다 까먹었지만 이걸 그냥 써도 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잖아. 요 2는 뭐야? 신뢰 상수예요. 신뢰 상수는 표준 편차의 몇 배냐라는 거예요. 몇 배냐. 표준 편차의 몇 배냐를 의미해. 표준 편차의 K배냐 그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K가 2면 신뢰도. 그러면 이걸 내가 다시 얘기를 하면 표준 편차의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표준 편차의 2배만큼으로 추정을 하면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추정을 하면 확률이 0.954이니까 나는 95.42%만큼 믿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95.42%만큼. 다시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지. 정확하게 이 녀석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 표본
표준편차의 2배만큼으로 m을 추정하면 95.42% 믿을 수 있다. 신뢰도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내가 다시 정리를 하면, 다시 정리를 한 줄로 다시 밑에다가 다시 정리를 할게. 아, 이러지 마요. 어딨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거야. 내가 95.42%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하면, 이게 결론이야. 추정하면,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쓸 거야. 추정하면 모평균은 m은 어떻게 된다고? x바, 요거 그대로 써주면 돼. m이 이거 사이에 있다. 이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42%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95.42%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x바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신뢰상수 k가 2가 쓰인 거야. 2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에다가 마이너스 k가 2죠. 2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요게 모평균의 추정 공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모평균의 추정 공식이. 좋아. 기억합니다. 요만큼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요만큼.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할 거야. 공식은 이제 다시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 모평균 m의 추정이에요. 모평균 m의 추정. m을 추정을 하잖아. m을 추정을 하는 거야. m을 아까 왜 추정한다고?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모평균을 누굴 가지고 추정을 한다고? 표본 평균 가지고 100개만 뽑아서 30개만 뽑아서 그거 가지고 추정을 한다고. 그러면 30개의 평균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 30개 자료만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m을 추정을 하는데 모평균의 추정 m은 어떻게 추정을 해? m은 x바로 추정을 하는 거야. x바로. 그래서 x바에다가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빼주는데,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빼주는데 빼는 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적당히가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예요.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x바에다가 적당히 더해주는 게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야. 모평균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k는 뭐예요? x반은 뭐예요? x반은 표본 평균. 표본 평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그리고 k는 뭐예요? k는 신뢰도에 따른 신뢰 상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몇 배냐? 그치? 몇 배냐? 표준 편차 간단하게 쓸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거의 몇 배냐? 몇 배만큼 차이 나게끔 설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표준 편차의 몇 배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자료를 추정을 해요. 자료를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넓이가 넓어지지. 넓이가 넓어지면 k의 값이 커져야 되잖아. 맞아요?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도가 커지면 k도 커져야 돼. 당연하죠. 넓이가 넓어져야지. 그 넓이가 신뢰도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신뢰도가 95%, 우리가 신뢰도가 95%는 보통 문제에서 다 나와요. 문제에서 다 나와요. 1.96을 사용합니다. K의 값은. 1.96. 99%,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로 추정을 해요. 95%와 99%. 99%로 추정할 때 2.58. 근데 때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이 녀석을 95%로 추정할 때 2를 사용을 해라. 99%로 추정할 때 3을 사용을 해라. 또는 2.6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값은 다르게 쓰일 수 있으니까 얘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 아무튼 이런 게 자주 쓰이니까 로그 2를 우리가 외우고 있던 것처럼 로그 2가 0.3010인 것처럼 얘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고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쓰여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M을 추정하는데 평균이 이런 거지. 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평균 키를 추정을 하는데 1000명을 뽑았어. 1000명을 뽑아봤더니 평균이 170이 나왔어. 170. 170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신뢰도 95%, 예를 들어서 신뢰도 95%에 대하여 추정을 했더니 169에서 171 사이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1000명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 내가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 막 99.9999%까지도 높일 수 있어. 높이면 막 이런 결과가 나와. 평균을 내가 딱 구했는데 표본이 1000명의 평균이 170이었는데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50에서 190 사이야. 신뢰도를 굉장히 높였어. 선생님 말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굉장히 믿을만하죠? 150에서부터 190 사이야, 평균이. 믿을만하죠? 믿을만한데 뭐가 없어? 쓸모가 없지, 그치? 그 정도만은 조사를 안 해도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인다고 해서 자료가 좋은 건 아니야. 신뢰도를 막무가내로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보통 쓸 때 신뢰도를 95%에서 99% 정도 사용을 합니다. 보통 95%를 사용을 해요. 신뢰도를. 그 정도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M은 이 사이에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신뢰도에 따라서. 그럼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신뢰 구간. 이 사이를 신뢰 구간이라고 해. 신뢰 구간은 얘예요.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게 신뢰 구간이 아니라 그래. 신뢰 구간은 우리가 이거 추정을 했을 때 나오는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이 구간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 하나 더. 마지막 용어.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용어를 하나 마지막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가운데가 얼마예요? 가운데가 X바지. X바에서부터 적당히 더해줬고 적당히 뺀 게 내가 지금 추정하는 모평균이란 말이야. 그럼 그 적당히가 뭐였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이는 얘의 몇 배? 2배가 되겠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는 이런 건 암기지. 암기. 이런 건 암기예요. 여기. 이 내용은 암기해야 돼. 앞에 내가 여기 증명을 한 그런 부분들은 다 쬐껴도 얘는 암기를 해야죠.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해를. 그냥 이것만 딱 보고도 2K 이거는 외우라고 그랬어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신뢰도가 커지면 K의 값이 늘어나죠. 그죠? 신뢰도. 그러니까 지금 신뢰 구간의 길이를 늘리려면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늘리려면 K가 커지면 되지. 신뢰도가 늘어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지겠죠. 신뢰도가 늘어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지겠죠. K가 커지는 게 신뢰
상수, 이게 신뢰 상수지만 신뢰도가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같이 커진다. N이 뭐야? N이.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 30명을 뽑았어. 그러면 N은 30. 100명을 뽑았어 하면은 N이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뭐 해져? 자료를 더 정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허무맹랑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간의 길이를,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는 거지. n이 커지면.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더 정밀한 모평균을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구간의 길이가 뭐 커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작아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신뢰도가 커지면 K가 커짐으로 신뢰 구간의 길이도 커지고,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겠지. 분모에 있잖아, N이.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작아지겠죠. 알겠어요? 이제 문제 풉니다. 문제는 순식간에 풀립니다. 요만큼. 내용 정리는 끝났고요. 지금 녹화 중이지. 어우, 녹화 안 하는 줄 알고. 와. 한마디를 빼놓고 갔네. 한마디를 빼놓고 갔는데, 한마디를 빼놓고 갔는 게 다시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 잠깐만. 보자. 다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M은 X바에서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여기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얘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모평균을 몰라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하고 있어. 근데 봐봐. 얘가 뭔데? 얘가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잖아. 모표준 편차를 아는 게 말이 돼요, 원래? 모평균을 몰라서 추정하는데 모표준 편차를 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평균도 모르는 게 어떻게 표준 편차를 안다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는 얘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줘. 보통은 주는데 얘가 안 나올 때가 있어. 얘가 안 나올 때. 근데 우리가 뭘 배웠지? 뭘 배웠습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배웠잖아. 표본 표준 편차. 표본 우리가 100개 뽑아가지고 그거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 아까 얼마로 나눴어? 표본 분산 구할 때 얼마로 나눴어? n으로 나눴어? n-1로 나눴어? n-1로 나눴지. 그 n-1로 나눈 이유가 뭐였어? 얘가 시그마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지. 모분산에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얘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왔을 때? S가 나왔을 때 S를 시그마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S를 시그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시그마 자리에 누굴 집어넣어도 된다고? S를 대신 집어넣어도 돼. S는 누구에 가깝게 만들어졌으니까? 시그마에 가깝게 만들어졌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할 얘기 다 했고, 해봅시다. 모표준 편차가 나왔어. 그치? 나왔어.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얼마로 나왔어요? 시그마가 9로 나왔어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이 36. 표본을 추출했더니 표본 평균 X바가 20.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는 거야. 모평균의 95%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누구에다가 요거 X바에다가 적당히 빼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적당히 더해줘. 다시 공식 한번 또 쓰는 거야 지금. 다음에는 안 쓸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잖아.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95%에 대하여
95%에 대하여 실내 상수는 얼마를 쓰라고 했어? 1.96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의 넓이가 0.95라고 했으니까 95% 믿으려면 1.96을 사용을 해라. K를 1.96을 사용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X반은 얼마고? 20이고 20에서 적당히 1.96 루트 N 6분의 시그마가 9죠. 9. 이거를 적당히 빼주고 20에서 적당히 더해줘야 되겠지. 1.96 6분의 9.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1.96 곱하기 2분의 3이지. 2분의 3. 2분의 3 하면 0.98? 0.98 계산하면 2.94? 2.94 나와요. 2.94. 2.94. 2.94. 22.94. 22.94까지. 요거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의 영역이지. 계산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적재적소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표현을 세련되게 한번 해봅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x에 대한 분포, 표본 평균이 x에 대한 분포에서 표본 평균이 220, x바가 220, 그리고 또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가 S가 10이라고 했지. 그죠? 시그마가 없을 때는 S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가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왔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N은 400. 1.96 사용하라 그랬어. 방금 그 문제하고 이제 똑같잖아. 그죠? S만 바뀐 거예요. 그죠? 시그마가 S로만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 M을 추정을 하면 X바 220에서 적당히 빼주는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20분의 시그마가 10이죠. 10. 그리고 220 플러스 1.96 루트 M분의 20분의 시그마 대신에 S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요거 2분의 1이니까 0.98이지 220.98이 되겠네. 220.98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식이 지금 이 순간 다 외워지는 느낌이 지금 들어야 됩니다. 문제도 좀 빠르게 풀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표본 평균이 N개의 표본 평균이 180이래. 180. 180에서 적당히 더해서 1이잖아. 지금 1. 맞아? 내가 식을 길게 쓸 수도 있지만 적당히가 얼마란 얘기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적당히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란 얘기야? 180에서 얼마를 더한 거야? 2를 더했고 180에서 2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K 지금 여기서는 지금 0.95 신뢰도 95%에 2를 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K 자리에 2가 오고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5라 그랬잖아. 5. 이 녀석이 적당히가 1이란 얘기잖아, 지금. 그죠?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지금? 원래는 식을 길게 쓰면은 그렇게 쓰는데 이만큼으로 풀린다고, 이만큼으로. 그러니까 N은 얼마예요? N은 100이죠, 그죠? 100. 요렇게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식 자체를 이용하는 거야. 이런 녀석이 X바에서, 표본 평균에서 적당히 더했고 적당히 뺐으니까 그 적당히가 암기가 돼 있으면 되잖아.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습니까? 표정이 좀 이상한데? 되는 것 같아. 맞아? 진짜 잘 되고 있어? 오,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도 봐. 여기도 B 빼기 A가 뭐였어요? B 빼기 A가 뭐야?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지. 아까 실내 구간의 길이 B 빼기 A. 선생님 B 빼기 A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B 빼기 A는 적당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몇 배? 2배라고 했잖아.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 거잖아. B 빼기 A를 구하여라 라고 한 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는 X바가 필요가 없죠.
x바가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 녀석은 2 곱하기 95% 이번에 1.96 쓰라 그랬어요. 1.96 루트 n 7분의 시그마가 지금 12죠. 정규 분포 x에 대한 분포에서의 시그마가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은 우리 친구들한테 맡기겠어요.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 똑같은 말이죠.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여라. 2 곱하기 이제 좀 더 빨라지면 2 곱하기 1.96 k 곱하기 1.96 공식 외워졌다고 지금 판단하고 지금 합니다. 크기가 100 루트 100 10분의 시그마 12죠. 그죠? 12. 요 계산은 우리 친구들이 하시면 됩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방금도 실내 구간의 길이. 이 녀석도 실내 구간의 길이. 이번에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알려준 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20이라고 알려줬어요. 20이라는 걸 알려주고 나한테 n을 찾으래. 그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K 얼마?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가 얼마예요? K가 2를 써라라고 했지. 지금 여기는 95% 실내도 2를 쓰고요. 곱하기 루트 n을 구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루트 n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시그마가 얼마예요? 50이네요. 그죠? 50.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러면 루트 n은 0 없애고 2 없애니까 루트 n은 10이네요. 그죠? 10. n은 10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n은 100. 이번에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알려줬어. 실내 구간의 길이 7.24. 7.24는 2배 곱하기. 이번에는 누구를 알려줬어? 실내도를 안 알려줬어. 실내도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몰라? K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K를 구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K 곱하기 이게 실내 상수가 쓰이는 거죠. 실내도가 여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실내 상수가 쓰이는 거야. 실내 상수를 보면서 실내도를 추정을 하고 실내도를 보면서 실내 상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10분의 시그마 20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약분하고 그래서 4로 나누면 1.81. K는 1.81이에요. K는 1.81. K가 1.81. 봐봐. 정규분포표 보세요. 표준 정규분포표. 1.81이었을 때 0.46. 무슨 얘기예요? K가 1.81로 쓰였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81에서 1.81까지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때에 대한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넓이가 0.46. 여기가 0.46이니까 0.46의 2배니까 0.92죠. 0.92. 이 넓이를 보는 거지. K가 나오면 넓이 보고 신뢰도가 92%구나 라고 추정을 하면 되는 거야. 92%. 이 문제는 92%가 답이 되는 거지. 92라고 답을 쓰면 돼. 됐습니까? 방금 뭐 몇 번이었어? 7번이었어. 8번. 8번. 모평균과, 야, 니네 이거 잘 봐. 잘 봐. 문제가 똑같은 문제. 이 말이 표현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모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가, 모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 아까 거기서 출발했잖아. 우리가 증명이. 맞아요. 모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가. 니네가 지금 봐. 우리 다시, 이 공식 다시 한번 봐. m을 추정을 할 때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여기서부터 x바
이 공식 안에 다 들어있어. 모평균과 이 말도 다 들어있다고. 이 공식 하나면 끝나는 거였어. 지금 여기서. 그럼 여기 봐봐. 모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는 뭐냐면 얘 똑같이 x바로 나누니까 x바를 빼니까 m-x바가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치? 식 변형하면 이렇게 변형이 될 거 아니야. 다시 역으로 변형을 하면. 그러니까 모평균과 표준편차의 표본평균의 차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적당히를 얘기하는 거야. 적당히.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빼준다라고 했잖아. 이게 뭐라고? 적당히가 되는 거야. 적당히.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적당히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이게 얼마 이하가 되라고? 이게 얼마 이하가 되라고? 5 이하가 되라고. 5 이하. 이 적당히가 5 이하가 되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것만 풀면 되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 문제는 어려워진다고. 해설지처럼 풀려고 하면 어려워진다고. 여기서 얘기한 이게 이렇게 단순화가 될 수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 녀석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m-x바의 절대값 이 녀석이 5 이하가 되도록 이 녀석이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이 되도록 하는 같은 문제라는 걸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크기가 n 95% 1.96 쓰라 그랬잖아. 1.96 루트 n 그다음에 여기 5가 25죠. 25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5 루트 n은 5 약분하고 1.96 곱하기 5 1.96 곱하기 5는 얼마야? 9.8 그러면 n은 9.8의 제곱이잖아. 9.8의 제곱 9.8의 제곱은 10 빼기 0.2라고 해도 돼요. 10 빼기 0.2의 제곱 10 빼기 0.2의 제곱은 100 마이너스 4 플러스 0.04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96.04 이렇게 계산해도 돼. 9.8의 제곱해도 돼요. 96.0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얼마? 답은 얼마? 96.0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나? 선생님 여기 계산 그냥 9.8에 제곱하면 돼. 루트 n이 9.8의 제곱 9.8의 제곱 하니까 96.04라고. 96.04 이상이니까 얼마라고? n은 자연수잖아. 자연수 96.04니까 04 너무 아쉬워? 97이야 그래도. 97, 96.04 이상이니까. 알겠습니까? n의 최소값은 97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 같은 문제라는 거. 이제 마지막. 너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 나한테 실내 구간의 길이. 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냥 이거잖아.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k 루트 n 시그마. 맞습니까? 요 세 개만 영향을 주지. 표본 평균하고는 상관이 없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맞습니까?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틀려요. 얘인데, 얘인 걸 알고 있으면. 그럼 여기 표본의 크기가 일정해. 얘가 일정해. 신뢰도를 높이면 실내 구간의 길이. 신뢰도가 높아지면 K, 실내 상수도 커지고 전체적인 크기는 커지겠죠. 맞습니까?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신뢰도를 일정하게 했을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냥 여기는 정석으로만 물어봤지. 헷갈리게 하나도 안 했어요. 조금은 헷갈리게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오케이?